네, 어벤져 전략회 1월 7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이 이 내용 중에서 내란죄 부분은 형사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 오늘 아마 공식적으로 조금 전 지금 현재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제 이런 추측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지금 일단 이 탄핵소추위원회에서 이번 탄핵소추안 중에서 헌법 위반과 그다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헌법상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만 다투겠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번 헌법재판이 상당히 좀 단축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고 아마 이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14일 날 일단 이 평의를 통해서 아마 첫 번째 평의를 통해서 밝힐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조금 전에 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게 소추 사유가 변경 없다. 소추 사유 변경 없다는데 저게 제가 봐서는 궤변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12월 14일에 그 203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에 보면요. 그 내란죄가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렇죠. 내란죄가 꽤 핵심입니다. 길죠. 근데 어떻게 소추 사유 변경 없다. 저건 그야말로 궤변이죠. 네.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거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변경이 있는 거죠. 저걸 왜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국무회의라든지 뭐 이걸 합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국회에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또 선관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헌법에 있는 정해진 사안에 대한 위반 여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내란죄가 형법상 들어가게 되면 꽤 아마 이제 장기간 다투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증인들을 전부 다 출석시켜서 증언들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론화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의 80%를 걷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아마 이 문제가 꽤 이제 앞으로 논쟁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뭐 지금 법적인 어떤 아주 뭐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게 내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란의 수괴다 해서 이 탄핵 소추를 해놔놓고 정작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사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넘겨버리면 이게 뭐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황당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요 입장을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토론에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IRBM 북한이요. IRBM이라고 해서 마하 12로 가는 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하 10이라 그러면 12라 그러면 아마 이거 어마어마한 아마 이 성능을 가진 그런 미사일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우리가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괌이나 여기까지 지금 가는 거거든요. 한 5,000km 정도 가는 건데 오늘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이거 아마 발사 장면을 지켜봤고 IRBM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마하 12를 기록했다. 음속이 12였죠. 그걸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드나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걸로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군 지금 수뇌부가 전부 다 공석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상 김정은은 그 전력에 있어서 뭐 저런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핵 개발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상승이 된 게 맞지만 어떻게 군사적으로 부닥쳐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보는 거는 사실상 지금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고요. 네. 요번 그 비상경호와 탄핵 때
북한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그 침묵을 지킨 것도 뭐 그런 거에 한 반영이 아닌가 하는 건데 여하튼 뭐 안보에서는 그 방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뭐 별이 19개나 떨어지고 말이죠. 저런 거에 대한 대응 능력에 어딘가 또 허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저는 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 봅니다. 음. 왜냐하면 이 권한을 지금 이거 특히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의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공석으로 놔둔다는 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요.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들이 벌써 3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사망했고 북한이 저렇게 지금 IRBM 발사에 성공을 했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0일 날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트리도 이 호주 저 캐나다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관세 문제를 놓고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좀 마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51번째 이 미국의 주다 뭐 이런 이야기 아주 모멸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거기에 못 이기고 지금 트리도 총리가 오늘 사임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시대를 아마 예고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저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임시 대사가 이제 지금 곧 임명을 할 겁니다. 임명을 하고 이제 곧 아마 정식 대사도 임명할 텐데 그만큼 안보와 관련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지금 뭐 난리가 나서 이런 상황이 된다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이 국익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캐나다처럼 그냥 뭐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총리가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캐나다는 미국하고 바로 인접국이면서도 그래도 완전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 사실상 뭐 똑같은 생활권이고 문화권이고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캐나다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좀 어찌 보면 정말 인접한 그 동맹 국가가 맞는지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트리도를 압박을 해갖고 결국 사임까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시대에는요 기존의 동맹관에서 좀 없어. 이제 네. 벗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동맹이니까 뭐는 안 하겠지. 음흠. 이거 이제 다 걷어내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2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계철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한미군에 대한 축소나 철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뭐 국가 신인도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럴 예.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이 장기화돼 버리면 지금 조짐들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보면 공수처의 뻘짓과 지금 또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버티기가 좀 장기화될 것 같고 지금 시위도 오늘부터 또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굉장히 우리의 안보적 위험이 지금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행체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할 거는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에서 지금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 이게 지금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소추단이 아마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한번 다뤄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대장동 재판에도 나갔는데 지금 세상목 대행에 대해서 오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직무유기로. 자, 왜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급할까? 중진들의 이야기도 요즘 안 듣는다고 그래요.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자, 국민의힘 지금 어제 44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지금 관저로 갔지 않습니까? 내부 갈등이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